스포츠 엑스파일의 정철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당초 그 목표 이상의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죠.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말이죠. 우리가 8을 차지했습니다. 3년 전 2020 32회 도쿄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가 금메달 6개밖에 따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그 205개 나라가 오는데 16위라고 하는 아주 정말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만 이번에는 3년 만에 당초 15위권을 예상했습니다만 8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그 행복감 그리고 긍지를 느끼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수단 전원 가족들까지 포함한 그 이 파리 선수단 그 격려 만찬을 어제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연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공연까지 하고요. 뭐 케팝 그다음에 뭐 이런 아이돌 그룹까지 해가지고 선수들이 아주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 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양궁에서는 5개 금메달을 싹쓸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그 이 10번 연속 40년 동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이 현대장차 그룹의 회장 겸 대한양병회 회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잘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수단을 이렇게 다 그리고 선수 뭐 코치 뭐 뿐만 아니라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 가서 우리 선수들에게 그 이 점심 도시락을 해준 영양사 조리사까지 모두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격려 만찬을 해준 거 아주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 메달을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그 스포츠사상 처음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달 앞면에는 팀 코리아라는 문구가 있고요. 뒷면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했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말이죠. 모두 초청을 하고 이런 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 뭐 이기웅 대한축구 회장, 그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뭐 모두 참석을 했고요. 특히 그 이 안세영 선수 아주 안세영 작심 발언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아주 정말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안세영 선수는 보름 만에 15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어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특별히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안세영 선수가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때도 그 정말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투혼으로 결국은 단체전 후 개인전에서 그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서도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도 28년 만에 말이죠.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그 방수현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 따내고 난 뒤에 28년 만에 중국은 말이죠. 탁구, 배드민턴, 다이빙은 세계 정상이에요.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갖다가 21대 13, 21대 16으로 꺾고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따고 나서 결국은 작심 발언한 것이 아주 뭐 이것이 안세영 선수에게는 지금까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곳이 완전히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파묻히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그 이 파리 올림픽에 갔던 선수들에게 그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어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아니,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요, 안세영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성,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도 안세현 선수가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투혼을 보여줘가지고 그런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잘못한 게 많죠. 우리나라 스포츠가 스포츠 윤리센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어제 경료 만찬에는 말이죠. 배드민턴 협회 회장도 오지도 못했고 감독도 참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어제 공식 석상에 15일 만에 나왔는데, 좀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아버지가 우리나라 복싱 헤비급 대표 선수였었어요. 어머니도 체조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 체육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안세영 선수를 초청해가지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다음 주 월요일에 9월 5일에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5만과의 원정 경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 20일 대한축구협회 김종배 부회장하고 한준희 부회장 또 해설자를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마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대한축구협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걸 갖다 이번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도 낡은 관행 이제는 바꿔야죠. 이제 언제적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때만 스포츠 윤리센터도 만들고 이러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이죠. 정몽규 회장하고 홍명보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의제거리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와 26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건 지난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때 야구에서 선동열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선동열 감독이 선수 이 선발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선동열 감독을 국회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굉장히 현안 문제로서는 민감하고 관심을 끄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당연한 얘기죠. 이번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분명히 이건 고쳐야 됩니다. 고쳐줘야 돼요.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와 가지고 지금 이 관계자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가지 않았단 말이죠. 안 가죠. 갈 리가 없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이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관에 따르면 배드민턴 협회 전관에 따르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은 공고했다가 아주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배드민턴 협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왜 그 저 이 규정이 있는데도 규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미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때문에 좀 말이 많고 그런 거 알면서 말이죠. 이건 그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 국민의 그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도 말이죠. 이렇게 그 정관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얘기 안 되죠. 여보, 그럼 대통령까지 나와서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이제 뿌리 뽑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우리나라 스포츠의 잘못된 그 관행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주 잘 된 겁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홍명보 감독이 9월 5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에 출전할,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오만에 가서 이제 원정 경기에 나설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강원 FC의 양민혁이라는 선수,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8살입니다. 내년 1월에는 그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될 것인지, 과연 어떤 선수가 새롭게 대표 선수로 이 선발이 될런지, 이것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양민혁 선수가 있는 강원 FC가요. 2008년에 출범했는데 강원도는 뭐 인구가 150만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재정도 열악한 가운데서 강원 FC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 FC가요. 3라운드 연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K리그 1부 리그 12개 팀이 있잖아요. 33경기를 해서 상위 6개 팀, 하위 6개 팀을 해가지고 이제 승강제를 펼치게 되는데, 야, 이 강원 FC가 말이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난 18일에 강릉에서 열렸던 광주 FC와의 경기 때 2골 먼저 허용하고 3골을 넣어서 3대1로 이겼어요. 3대1 스코어는 펠레 스코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중이요. 유료 관중이 13,070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13,170명. 아휴, 이건 뭐 최대 관중입니다. 금년 벌써 3차례나 최대 관중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 관중이 지금 한 12,000명이 평균 관중이라고. 그만큼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관중이 꽉꽉 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보면은 역시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홈구장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강원 FC가 지금 1인데 지금 그 33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위 6개 팀, 하위 6개 팀 해가지고 이제 5경기를 해서 모두 38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27경기가 이제 소화가 되는데, 지금 1위가 강원 FC고 2위가 김천 상무인데 승점이 4점 차예요. 이기면은 3점, 비기면 1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저녁 8월 24일 저녁 7시 반에 상월드컵 경기에서 FC서울이 지금 승점이 42점인데 12개 팀 가운데 6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내일 그 어웨이 경기에서 강원 FC가 어떤 성적을 낼런지 그것도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요즘 강원 FC가 잘 나가. 윤정환 감독이 일본에서도 감독을 했고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이죠. 역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대목을 이 자리에서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이 금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